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저녁 모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조금 전에 끝났죠. 그래서 사실은 취임사는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취임사 전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재건이라는 게 눈길을 끄는 대목이죠. 무너졌으니까 재건하겠죠.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고 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거 아까 재건, 반지성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한다. 딱 연상되는 게 있죠. 바로 문재인 정부의 행태, 거기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경고한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니까 국회 표결안을 상정한다고 하죠. 자, 거기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과의 대치 정국이 강화될 텐데 거기에서 민주당을 반지성주의라고 규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민주당과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타협은 안 하겠다. 약간 그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오전 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협, 그 다음에 협치, 뭐 이런 것의 개념이 참 모호해집니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을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죠. 민주당이라고 콕 찍지는 않았지만 그런 번호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민주당한테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건 바로 지성주의에 대한 붕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강대강의 대치 뭐 이런 걸 충분히 본인의 주어진 권한 하에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고 다만 보면은 연대와 박애의 정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에 따라서 뭐 약간의 일탈 거기에는 박애의 정신을 갖는다. 용서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여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지속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와 지금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간의 치열한 대치 전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다수의 힘으로 뭔가 지성을 억압하려고 했을 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읽힙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반지성주의다 하는 것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후보 시절 또는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얘기해왔던 상식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정의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를 무너뜨려 온 데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노를 했고 어찌 보면 그게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범죄를 밝혀내는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압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반지성주의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느낌,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무슨 구체적인 아주 구체성, 이거는 취임사에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치지향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사실 취임사를 뭐 안 지켰다 뭐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지켜진 거는 딱 하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하나만 지켜졌고 나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것도 헛공약이 됐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이것도 그런 적 없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이것도 그런 적이 없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이것도 완전히 종속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이것도 그런 적 없고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는 것도 단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적 없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 등용을 하겠다는 게 파탄난 지는 오래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주 구체적인 걸 취임사에서 약속을 해놓고 단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구체적인 약속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여하튼 반지성주의를 깨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헌법적 가치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가치 중심의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 근데 이거는 뭐 추상적이라 뭐 나중에 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뭐 깼다 안 깼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취임사에서 구체성은 일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가치를 중시한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반지성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해서 여야 간에 격돌하는 국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대목이다. 오늘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요, 그동안에 뭐 여기저기서 물론 이제 스피치라이터가 썼겠죠? 근데 그걸 뭐 본인이 거의 직접 다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도 대폭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보다는 윤석열 정부는 가치를 지향한다. 뭐 이런 식의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 그리고 바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한다 같은 그런 일은 벌이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뚜렷이 보이는 취임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 반지성주의를 좀 더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국정과제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입법 권력과 충돌하는 일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역시 참모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무적 분야 아니면 정무 분야의 참모들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해줘야만 이런 반지성주의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격돌하는 이런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가장 취임사를 보고 느낀 점 제가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반지성주의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